이제 분산하고 공분산 성질 얘기할 건데 요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좀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호황, 불황만 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확률이 있고 뭐 0.5, 0.5 간단하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변수를 제가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만약에 뭐 3%, 3%다. 3%, 3%다. 그러니까 호황이 돼도 3%, 불황이 돼도 3%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상수라고 부를 겁니다. 상수. 상수. 그래서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호황일 때랑 불황일 때 달라지는 숫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 2%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게 변수입니다. 변수. 상수항 변수. 자, 큰 차이가 뭐예요? 뭐냐면 상수는요. 요 3%, 3%가 곧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요 3%죠. 변수는 기대 수익률이 5%, 2% 사이예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을 직접 구해야 되겠죠. 3.5%네요. 얘는 기대 수익률이 3.5%고 얘는 3%예요. 우리는 앞으로 상수랑 변수를 구별할 겁니다. 상수는요. 분산이 얼마예요? 상수의 분산? 0이에요. 왜? 얘가 기대 수익률이 3%잖아요. 그러면은 상수의 편차를 구해보면 0이거든요. 둘 다 0이거든요.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각각의 상황별로 가중평균하게 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상수의 분산 표준편차는 0이에요. 이러한 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있죠. 여기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위험이 없다. 표준편차가 0이다. 분산이 0이다. 위험이 0이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은 우리가 리스크 프리 해가지고 위험이 없다 해서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할 때는요. 밑에 F를 좀 많이 씁니다. F. 그리고 변수는 얘는 일반 자산의 수익률이니까 A라고 쓰죠. 그리고 변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에 물결 표시를 조금 표현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위에다 물결 표시를 조금 많이 합니다. 변수는. 그래서 상수랑 변수를 좀 구별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A, B 요거를 상수라고 할게요. 상수. 그 다음에 X라든지 Y 얘네들을 변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상수, 그 다음에 X랑 Y는 변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기대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A고 여기도 A라는 소리겠죠? 상수라는 건. A의 기대값은 A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기대값은 뭐 X가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 자체가 5% 또는 2%가 됩니다라는 말이고 실제 수익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변수니까 변할 수 있는 숫자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얘는 일정한 값이에요. 얘는 3.5%겠죠? 저 A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3.5%. 자,
AX의 기대값을 구하면요, 얘는 상수는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변수 있잖아요, 변수의 기대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써요. 요거를 뭐 증명하는 것도 뭐 괜찮은데, 만약에 요 변수에다가 둘 다 2를 곱해요. 상수처럼 2를 만약에 곱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A의 기대의 수익률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원래 기대의 수익률이, A의 기대의 수익률이 3.5%인데 각각의 변수에 2를 곱했으니까 얘는 10%가 되고 얘는 4%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 곱하기 RA를 기대값을 씌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3.5% 해가지고 7%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수를 곱하면요, 그냥 상수 곱하기 기대값 해가지고 나타내면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정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하게 A 플러스 X 기대값을 씌우는데 A 플러스 X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했다면 플러스 2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2.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요거의 기대값 하고요, 요거의 기대값 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2 플러스 3.5%가 되겠죠. 5.5% 쓰면 돼요. 자, 그러면 AX 플러스 BY 요거의 기대값, AX 플러스 BY의 기대값은 얘는 이렇게 구분하죠. 얘 기대값하고 플러스 요거의 기대값,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X의 기대값 플러스 BY의 기대값 하고요, 얘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X의 기대값, 얘는 B 곱하기 Y의 기대값,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기대값을 하나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볼게요. 분산. 자, 상수의 분산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0, 그렇죠? 상수의 분산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 플러스 변수의 분산. 상수 플러스 변수의 분산. x의 분산은요,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거니까 뭐 특별히 할 건 없고, 상수 플러스 변수의 분산. 자, 얘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 5% 이제 1%로 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2%를 더한 값 있죠? 2%를 더한 값. 2%를 더한 값을 이렇게 한 다음에 분산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의 기대값은 얼마예요?
요거의 기대값은 얘잖아요. 얘. a 플러스 2x니까 그러면은 2% 플러스 RA의 기대값은 2%는 그대로 그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기대값이 요렇게 쓰이죠. 요거의 기대값은 얼마냐면 3% 나올 거예요. 3%니까 3% 쓰시면 되고, 그래서 5%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요, 편차. 요거의 편차. 뭘 하려고? 분산 구하려고. 분산 구하려고 여기 편차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차라는 게 여기서 기대값을 빼는 거니까. 자, 빼면 뭐가 나와요? 빼면 요 2%랑 요 2%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요 5%랑 요거의 기대값, 요것만 나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1%에서 기대값만 나와요. 그러면 요렇게 편차한 거하고 요렇게 편차한 거하고 똑같죠? 앞에 2%를 더한 다음에 걔 가지고 편차를 구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원래 있던 거 편차를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x의 분산만 나옵니다. x의 분산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코베리언스. 자, 코베리언스. 지금 요 증명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A랑 저기 변수랑 공분산을 구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상수고요. 얘가 변수 꼴이에요, 지금. 그러면 얘랑 얘 공분산을 구합니다. 그러면 공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편차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RF의 편차, 그 다음에 A의 편차 각각을 한번 써볼게요. RF의 편차는 얼마예요? 기대값이 3%니까 편차가 0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수의 편차들은 다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기대값이 얼마냐면 3%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쓸게요. 3% 대신에 그냥 제가 기호를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되죠. 그러면 공분산 구해봐요. 얼마 나와요? 공분산이 뭐였습니까? 편차끼리의 곱이었죠. 편차끼리의 곱을 하게 되면은 다 0 나오죠. 호항일 때도 0, 불항일 때도 0 나오죠. 0 곱하기 어떤 값은 0이니까. 그래서 상수랑 그 다음에 변수와의 공분산은 0이에요. 이걸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분산이 0이라는 소리는요, 상관계수가 0이라는 거거든요. 공분산이 0이면 상관계수도 0이에요. 그러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A는 가만히 있는 친구예요. 상황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가만히 있는 친구고, X는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친구예요. 둘 사이 관계가 없죠. 그렇죠? A는 가만히만 있고 X가 뭘 하든 상관없이 가만히 있는 친구고, X는 막 돌아다니는 친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없어요. 그걸 수학적으로 제가 이게 편차끼리 곱을 해가지고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상수랑 변수와의 관계는 없구나, 공분산 0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봤던 예를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봤던 저 친구를 다른 각도에서 볼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2%에서 RA라는 변수를 더해요. 그러면 2% 플러스 5%, 얘는 2%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얘의 분산을 구해 볼 거예요. 그럼 얘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구하냐면 기대값부터 구하죠.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면 2%는 그냥 나오고 얘는 숫자로는 3%인데 제가 그냥 기대 수익률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편차를 계산하죠. 편차 요거의 편차를 계산할 때 제가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써볼게요. 자, 2% 분산을 구할 건데 요 놈의 분산을 구할 건데 일단 위에 것부터 요거 편차.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한 뭉탱이로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요거를 한 뭉탱이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잖아요. 그러면 2%에서 5% 한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죠? 2% 플러스 요거죠? 그 다음에 제곱한 거. 2%는 없어지겠지만 제가 안 없앴어요. 안 없애고 요거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편차 위에 걸 편차의 제곱이고 그때의 확률이 0.5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거 플러스 2%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기대 수익률. 얘가 밑에 거의 편차죠. 그렇죠? 거기에 편차에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상수 있죠? 상수. 여기 앞에 거.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있죠? 뒤에 거. 앞에 거랑 뒤에 거로 한번 요 안에서 나눠 볼 거예요. 요걸 그대로 가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분산 얘는 2% 플러스 RA의 분산은 자, 요거를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 앞에 거 묶고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ERA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묶어가지고 제곱을 시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저기는 2% 묶고 0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ERA가 나올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요 부분하고요 좀 구분을 해볼 겁니다. 이 뒷부분은 A의 편차예요. 그렇죠?
뒷부분은 요거 얘도 A의 편차잖아요. 앞에는 상수의 편차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앞에 거의 편차, 그 다음에 뒤에 거의 편차를 더한 다음에 제곱을 했어요. 앞에 거의 편차, 그 다음에 뒤에 거의 편차. 지금 상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거의 편차, 뒤에 거의 편차. 앞에 거의 편차는 공교롭게도 상수니까 0이에요. 근데 뒤에 거의 편차는 변수니까 어떠한 값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앞에 거의 편차, A의 편차, 그 다음에 X의 편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앞에 거를 A라고 하고 뒤에 거를 X라고 한 다음에 요거의 제곱을 한번 해보면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X의 제곱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얘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앞에 거, 얘는 뒤에 거, 근데 얘는 1번 상황, 얘는 2번 상황, 이런 식으로 A랑 B를 구별을 한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중간에 뭐가 나와요? 2AB가 나와요. 2AB. 요거를 전체 제곱을 하는 순간 여기 있는 앞에 거의 편차랑 뒤에 거의 편차를 곱한 값이 나온다고요. 자, 요 AB를 가만히 뜯어보세요. AB라는 말은 앞에 거의 편차 곱하기 뒤 편차예요. 그쵸? AB라는 거는 앞에 거의 편차 곱하기 뒤 거 편차예요. A 제곱은 앞 편차의 제곱이죠. A 제곱은 앞 편차의 제곱, B 제곱은 뒷 편차의 제곱이죠. 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편차의 제곱을 했다는 것은 분산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편차의 제곱을 해가지고 가중평균을 한 거는 분산과 관련이 있어요. 얘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얘는 공분산과 관련이 있어요. 공분산. 자, 우리가 얘를 전개할 때, 얘를 도출할 때 제가 저기다가 A는 없어지니까요. A는 없어지니까 X만 남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얘 0, 얘 0이니까 여기 뒤에 편차만 남아요. 그럼 뒤에 편차의 제곱꼴로 해서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 분산이 나오는 거죠. 뒷편차.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보세요.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정규 강의가 있으니까 이걸 말씀드려야겠다.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하고 저는 여기서 그 종합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반은 김민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해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는데 그 특강식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는 저 강남 쪽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분화되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거 큰 회사거든요. 요거의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이 학원가에서는요, 여러분도 뭐 정보가 많으면 좋은 거니까 정보는 투명해야 됩니다. 정보는 알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가는요, 크게 메이저 3사가 있습니다. 메이저 3사. 우리
그리고 거기 있는 승리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 3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는요. 여기 나무는 뭐 이거는 뭐 인강으로 해도 되겠지? 상관없어요. 여기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대기업이에요. 뭐였더라? 어쨌든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지분을 인수했냐면 강사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대기업이 샀어요. 사가지고 그 대기업이 강사진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요거는 나무의 전 단계. 그러니까 강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고 여기는요. 여기는 계열사 체제예요. 자, 대주주가 2명이 있습니다. 뭐 여러 주주들이 있지만 어쨌든 대주주가 2명 있고 계열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 6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업이 속해져 있지만 구조는 비슷하죠? 대기업이 대주주고 여기는 그냥 개인이 대주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장님의 그 고용 관계로 강사들이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 우리라는 거는 앞에 아이파가 붙죠. 여러분 보면은 그 아이파가 전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파 우리경영 아카데미, 아이파 국제금융회계 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라는 계열사가 있고 이페스 코리아라는 또 계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열사 중에 여기가 하나인데 여기가 가장 매출이 좋을걸요. 우리경영 아카데미가 여기가 1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에 약간 강남 캠퍼스 같은 그런 느낌. 저쪽에 아직 뭐 저는 그 강의한 지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기서 뭐 강사 양성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쪽에 강사 양성소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쪽에서 뭐 잘하면 요 메이저로 올라오고 막 그런 희한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축구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 것처럼 2부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잘 뛰면은 1부로 뭐 승격시켜주고 막 그런 느낌의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 같은 계열사니까 뭐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그 강사 양성소에서 거기서 정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하고 있고 여기서는 특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강식으로. 그래서 김민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김민환 선생님하고 저랑은 사이가 좋냐? 좋을까요? 나쁠까요? 김민환 선생님과 저하고는 좋을까요? 좋아요. 은근히 좋습니다. 은근히 은근히 좋아요. 같이 밥도 먹고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밥도 먹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규 강의를 들으려고 한다면 저는 여기 종합반 안 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인문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종합반 들어왔는데 지한송이 없어. 그럼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문 강의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압축 기본 강의라고 해가지고 한 60시간, 50시간 정도. 원래는 재무관리가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하는데 기본 강의가 저는 압축해간 특강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특강 같은 거 하고 파이널 강의하고 그 다음에 2차 GS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차생들 모의고사 반이에요. 근데 김민환 선생님이 그걸 안 하시니까 제가 2차 GS 모의고사를 열죠. 그리고 유예 강의는 정규 강의니까 저쪽에서 하고 여기서는 저는 특강식으로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정규 강의 가면 당황할까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없어요. 종합반에 가면은 제가 없어요. 여기 저 강사실도 없어요. 저는 여기 그냥 약간 용병식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다시 돌아와서 앞편차, 뒤편차. 편차의 제곱은 분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편차끼리의 곱, 공분산은 항상 2개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편차끼리의 곱은 공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랑 y를 더한 거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구해요. 요 꼴이거든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얘는 x의 분산 앞편차의 제곱 됐죠? x의 분산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거 쓸게요. 뒤편차의 제곱 요거의 분산이에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한 다음에 분산을 씌우면 완전 제곱식 전개처럼 중간에 뭐가 튀어나오냐면 2ab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뭐가 붙냐면 2 곱하기 x랑 y의 공분산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이게 앞편차 곱하기 뒤편차예요. 자, 그러면 얘 보세요. 얘를 똑같이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상수 플러스 x의 분산입니다. 상수 플러스 x의 분산. 자, 그러면 A의 분산 똑같이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분산 한 다음에 요거 2AB 나와야겠죠. 2AB 그러면은 2 곱하기 공분산 A랑 X의 공분산 이것도 이렇게 쓸까요? 그냥. 자, 그러면 요거 얼마? A의 분산 0이죠. 얘 0. 얘는 특정 값이 나오죠. 얘는 얼마예요? 상수랑 변수와의 공분산은 편차끼리의 곱이잖아요. 편차끼리의 곱은 0. 그래서 얘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식이 얘인데 각각의 분산을 하고 두 개의 공분산이 있는 겁니다. 원래식 자체가 각각의 분산하고 두 개의 공분산이 있는 형태예요. 이거를 요거 전개해가지고 막 도출을 해내는 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의미가 없고 요거를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더한 다음에 분산이라는 건 뒤에 공분산의 형태도 같이 따라오는구나. 편차끼리의 곱도 같이 따라오니까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요 뒤에 거를 꼭 조심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 a, b를 곱한 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완전 제곱식 하에서. 이건 전개 문제죠. 전개. 그래서 요 식이 나오고 그래서 얘를 대입하게 되면은 얘만 나오는 겁니다. 왜? A의 분산, 상수의 분산은 0이고 그 다음에 상수와 변수와의 관계는 없으니까 또 0이고 해서 여기 있는 나머지 얘만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을 공부하시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응용을 할 거예요. 뭐 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다 요거를 가르칠 겁니다. 정규 강의에서. 그러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실 때 요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냥 이해보다 납득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기 수월해져요. 여러분 공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기, 그 다음에 이해, 그리고 납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납득이 되면요, 그러면 공부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납득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납득하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야, 이거 암기해 라고 했을 때 네, 암기할게요. 납득 수준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 이거 암기해라고 했을 때 이거 왜 이거 어떻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호기심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호기심의 정도는 적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과신하면 안 돼요. 그냥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물 흐르듯이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해가 중요한데 그거는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서 또 전에 이해 안 됐던 거, 전에 내가 납득 못했던 게 그때 또 납득되고 이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노력은 하되 잘 안 되면 중간에 스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내가 또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일부 학생들은 그냥 고민조차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민이라는 단계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머리를 많이 굴려보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좋아요.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요, 머리를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뭐 서울대 가거나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머리를 쓰는 훈련을 몇 년간 해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머리 좋아집니다. 이거는 장담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죠. 공부를 못해요. 고민하는 거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걸 싫어하면은 그만큼 머리 쓰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그런 훈련을 조금 하시고, 대신에 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대학 원생은 아니잖아요.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게 파고드는 거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합격이 목적이니까. 회계사 되고 나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 때까지만은 적정한 수준의 호기심을 너무 안 가져도 안 되거든요. 적정한 수준의 호기심 가지고 너무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수학 내용도 있는데 그 약간 법률적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갑자기 제목에 법도 나오네요. 종합학문이에요, 종합학문.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약구조 같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쉬었다 할게요.